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월가 거물로 불리는 넬슨 펠츠가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넬슨 펠츠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에 따른 기대감으로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랠리도 어느새 한계점에 임박하고 있다며 증시 상승 랠리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HBM 부문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HBM 생산용 TC본도의 주력 공급사 한미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 HBM용 TC본도를 독점적으로 대규모 수주했던 레퍼런스를 고려할 때 점유율 1위 업체로서 우선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네이버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11일 중장기 AI 전략을 발표하면서 성장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네이버는 지난 5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시총 3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1일 팀 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행사를 열고 주요 사업의 AI 적용 현황과 향후 서비스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연일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미국 금리 인하, 경로 불확실성,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환율은 1,400원대에서 강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좋게 출발을 했는데 아쉽게도 좀 힘들게 끝이 났죠.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은 정말 심각합니다.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결국 4만 원대로 추락을 알렸죠. 무려 4년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도 300조 원 역시 이렇게 내어준 채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5% 넘게 급락세를 보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단단하게 받쳐줬던 쪽은 역시나 조선이었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5% 이상의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게 되죠? 네.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민망하지만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전문가님, 네이버가 오늘도 3% 넘게 급등 마감했고요. 그렇죠. 4거래일 연속해서 외인 기관 전부 다 순매수예요. 너무 좋습니다. 예.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기소개까지 한번 쭉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네이버는 약간 좀 놀랐는데 지금 카카오는 같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한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이제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좋은 흐름을 계속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저는 좋은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오늘 방송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약한 반등을 제가 이제 어제 지수가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계속 좀 힘을 잃었죠. 코스피는 뭐 소폭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좀 시장을 좀 반대로 말씀드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장을 좀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애매할 때는 제가 이제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추석 전후에서 뭐 반등이 예상이 된다. 추석 때 이제 뭐 반등이 좀 기막히게 나왔고 또 이제 10월 말에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옵션 만기 즈음 돼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반등이 되게 미약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 20년 동안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큰 그런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뭐 한 0.1% 정도의 그 자산가들의 돈을 불려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동안 이제 배운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저를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99.9%는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우리가 또 금융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리뷰 종목은 한 35개, 6개, 이제 어제까지 36개 종목 중에서 한 2개를 제외하고는 다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다 그 다음 주에 보통 다 찍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탑 10 종목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면 펩트론이 오늘 이제 100%를 넘어섰죠. 100% 넘어서 가지고 12만 6,500원까지 상승을 해서 상승률이 이제 103%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방송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개월이 좀 지났는데 우리나라 증시 되게 안 좋았죠. 그렇죠? 2,900부터 2,500 이하로 지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한 4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갖다가 하는 와중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다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대형주도 있고 대부분 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들일 텐데 시장이 되게 안 좋았지만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송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로 갖다가 지금 잠깐 보시면 LIG 넥스원을 제가 이제 9월 6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타이밍이 보시면 가장 바닥이었죠. 그렇죠? 속칭 이렇게 얘기하는 뭐 눌림목 정도가 아니고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매수가도 17만 원으로 딱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익률이 지금 이제 59%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알테오젠도 오늘도 강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7% 상승을 했고 알테오젠은 제가 여러 번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리가캠바이오는 최근에 좀 빠지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이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텍의 두 축 중에 하나였던 지금 리가캠이 좀 급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반대로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오늘도 강한 흐름 보였는데 리가캠은 좀 많이 빠졌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가 45.6%인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 2차 매수가를 갖다가 드린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수가 200포인트 하락한 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지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할 때에 이런 공략주가 오히려 시간 지나고 보면 좋은 수익을 갖다가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현대 로템도 타이밍이 가장 바닥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수익률이 41%고, 그리고 펩트론이 일단 오늘 또 장중에 상승을 갖다가 좀 가파르게 하면서 수익률이 지금 이제 100%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 이후에 1차 목표가를 여기 장중에 달성을 했더라고요. 장중에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보시면은 계속 좀 조정을 보였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급등을 계속 지금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제가 또 이제 그런 주식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중대형주 중에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젤도 보시면은 타이밍이,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이 이것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뭐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일단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뭐 하이닉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짜로 최바닥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24도 오늘 많이 올랐던데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죠. 네, 수익률 31% 상승을 했고, 테크윙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장중에 좀 오늘 HBM 쪽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좋게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 지금 바닥이라는 생각에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좀 반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지난번에 트럼프 쇼크 이후에도 반도체가 가장 급락하고 가장 반등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삼성전자도 거기에 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수가 70포인트 급락한 그런 시점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보시면은 뭐 넥스원이 그 주에 20% 올랐고 다 좋은 성과를 갖다가 냈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 신고가를 갖다가 기록했다가 조정이 나오는 종목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조정도 아니고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로 이제 세력들이 또 몰려와서 결국 시세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신고가가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온 종목들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갖다가 저가 매수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이제 뭐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이기는 습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당연히 이 복리의 수익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놀라운 그런 수익률을 거두는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투자 원칙을 갖게 되시면 그다음부터 투자금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사실 주식시장이 지금이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마이너스 막 20%씩 막 떨어지는 그런 우량주들이 요즘에 그냥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 원칙이 거의 뭐 이런 최첨단 무기 장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만약에 시장에 여러분들이 나가신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돈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간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원칙을 꼭 갖기 바라시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고 요거 외에도 있지만 보시면은 뭐 차트 기법이나 저는 이제 그런 쪽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좀 차이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대세 상승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가 400포인트가 이렇게 빠지는데 그런데 이제 종목들이 보면은 가는 종목들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그런 대세 상승의 주식들 지금 사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올해. 네, 뭐 한 6만 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거의 뭐 45만 원인데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역시도 합리적인 호기심을 갖다가 되게 가지고
한 뭐 10년 넘게 이 부분을 계속 좀 고민을 해왔어요. 대세 상승 주식들이 어떤 그런 공통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분석한 게 텐베거 공략법이고, 그리고 매일 보면은 뉴스에 리포트 막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리포트 중에 그래도 베스트가 있지 않을까? 나한테 좋은 수익을 갖다가 주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이 이제 약세장 이럴 때는 특히나 급락하는 주식에 좀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찾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계속 좀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낙주 매매 기법입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제 그런 기법들은 아시다시피 작은 주식은 좀 배제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중대형주만, 또 이제 방송이라는 데가 사실 얼마나 되게 공적인 자리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책임감을 갖다 갖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주식, 망해가는 주식, 그런 주식은 좀 배제를 하고, 그래도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한 5천억 정도 이상 되는, 대부분 보면 이제 중대형주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20조를 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대형주에서 한 몇 달 사이에 수익률이 뭐 2배, 3배 오르는 그런 종목을,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비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도 제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을 때 강력 매수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방법을 낙주 매매 같은 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미국 주식까지 그렇게 좋은 종목과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들을 차근차근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이 1조 원 이상의 종목들을 주로 공략을 우리 전문가님은 해주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트론 거의 100% 가깝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무거운 종목들, 묵직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요. 당연히 눌림목이 정확히 어느 자리인지 미리 알고 그 자리에 딱 공략을 해주시기 때문이겠죠. 요즘 시장이 너무 빠져서 상승장이 올 때 쓸 총알을 내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종목만 딱 대기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지금 파랗게 질려서 이제는 좀 놔주고 손절을 하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포착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네요. 알테오젠과 네이버, 삼성전자,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이 4개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눌림목 자리 공략 종목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켓 이슈로 오늘 특별하게 이 반등의 의미라든지 바닥 가능성 여기에 네. 대해서 또 짚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알겠습니다. 내용일까요? 예. 자, 일단 포착주 한번 살펴볼게요. 알테오젠이 오늘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모 증권사 리포트에서 73만 원, 지금보다 한 60% 높은 가격을 갖다가 목표가로 이제 상향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어제 급락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좀 만회를 갖다가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텍 중에서 물론 알테오젠이 대장 맏형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가 좀 시세가 좀 약간 추세가 좀 약간 좀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여전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착주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는 제가 이제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네이버는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4일 동안, 그렇죠? 월화수목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 4일 동안 계속 올라서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형주 중에서 이번 주에 유일하게 오른 게 네이버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흐름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20만 원 일단 이번에 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카카오하고는 네카오가 아니고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 보이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개월 동안 3분기 연속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컨센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네, 드디어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수능 때문에 시장이 이제 4시 반에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3시 정도에 봤을 때 5만 1,000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설마 이게 뭐 5만 원, 글쎄 뭐 큰 변화 없겠지 그랬는데 막판에 이게 차트가 변했어요. 그렇죠? 예, 49,900원으로 끝났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지금은 슬슬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착주 4개 중에서 이제 오늘 하나오션 남았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 포착주로 하나오션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조선 수혜주 중에서 하나오션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역시나 다를까 이제 계속 MRO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오션을 좀 이렇게 공략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또 여러분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 4개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바로 급등세가 나왔죠. 또 테오젠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전문가님이 알테오젠 정확한 타점 짚어주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화오션, 당장 어제 포착주였는데 오늘 바로 두 자릿수 급등세 보였고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희 종목 또 공략주로 내걸어 주셨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양봉 나오고요. 시장 속에서 나홀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등의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미약해요.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반등이라고 타지 않아. 하기에는 조금 네. 좀 부끄러운 반등이죠. 그쵸. 그렇죠? 수줍습니다. 샤이합니다. 네. 예, 샤이합니다 진짜. 네. 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청개구리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뭐 좀 반등하나 그러면은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지만 이제 그런 이벤트를 갖다가 FOMC나 아니면은 뭐 미국 대선이나 뭐 추석이나 그런 이벤트를 갖다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이때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10월 말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11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이 있고 정말로 큰 이슈고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날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고 싶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죠, 큰 손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아마 옵션 만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잖아요. 자, 일단 제가 주목을 갖다가 한 점은 이제 이때입니다. 이때. 아시다시피 이때 이제 지수가 이때 100포인트 빠지고 이때 2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200포인트. 퍼센테이지로 치면 진짜 이거는 뭐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 때 그때 하락과 맞먹는 그런 당일 하락분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때 나온 바닥 있잖아요. 그렇죠? 2,400.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쌍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중바닥이 이번에 나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오늘도 이제 뭐 보셨다시피 무슨 뭐 펠츠가 뭐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락할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워렌 버핏도 계속 현금을 갖다가 더 늘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6개월 뒤에 일어날 일 그런 일을 갖다가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조금 반대로 이제 그 해석을 갖다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10월 말에도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죠, 그렇죠? 네. 2016년에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갖다가 하면서 치솟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네.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고 계속 헤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코스닥은.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대로 뭐 시장이 뭐 더 빠지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는 제가 보기엔 가격이 제가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고점에 여러분들께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2,400 아무튼 뭐 이 시점, 그러니까 시장이 양바닥을 갖다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시점이 제 생각에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도 아마 이때 코스닥의 어떤 언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한 단계 더 빠진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글쎄요.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중단기적으로는 일단 바닥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반등의 의미는 제가 이게 사실 뭐 반등이 아까 봤을 때 뭐 오전 뭐 계속 봤을 때 한 뭐 10포인트, 20포인트 그래서 역시 맞았어라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끝나고 보니까 1포인트 올랐어요. 1포인트. 수줍은 반등인데 네. 일단 의미가 있는 거는 야간 선물 흐름인 것 같아요. 아마 시장을 좀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간 선물이 사실 어제까지 최근 한 4일 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도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한 1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계속 마이너스 0.7 그랬단 말이에요. 한 3일 동안 계속 그랬어요. 마이너스 0.7. 비교적 큰 폭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미국 증시가 어제 좀 흔들리는데도 계속 좀 강세를 보였어요.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야간 선물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디커플링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증시가 뭐 올라도 막 강세인데도 막 우리나라 야간 선물 보면 또 막 마이너스 막 뭐 1%, 0.8% 그렇게 하락하는 거는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연기금도 큰 폭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옵션 만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중에도 보면은 그래도 매수로 갖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지수 수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월 달에 서킷 브레이크 이 수준이 이제 2,400을 갖다가 지지선으로 해서 이중 바닥을 지금 이제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탈한다고 해서 이런 관점이 변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양바닥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승을 했을 때 아주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시장이 여기서 양바닥이 나오면 양바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시 고점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2,800, 2,900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바닥이 깨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무너졌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지지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긋고 해서 2,550, 2,600 그 정도로 갖다가 목표로 보고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무너졌다고 해서 개별 종목이라면은 양바닥이 무너졌어 그러면은 뭐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중소형주면 소형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지수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양바닥이 무너졌다 그래도 뭐 너무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바닥을 갖다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지 제가 보는 뭐 바닥에 대한 시점은 뭐 물론 이제 다음 주 돼가지고 또 시장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 뭐 뭐 당신이 틀렸잖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시장이 좋을 때는 제가 좀 약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그래도 비교적 지금까지 잘 맞춰왔고 또 시장이 또 바닥일 때는 제가 이제 이 정도면 사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제 뭐 이제 지금 이제 2,400 정도면은 저는 이제 주식을 좀 사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8분 응선은 지금 이제 지나고 있다. 터널로 친다 그러면 터널이 이제 거의 빛이 약간 보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급락 정도가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뭐 바닥은 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의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바닥을 지켜주느냐 아니면은 양바닥을 좀 깨느냐 그런 부분에 좀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때가 기준이 언제냐 하면 지난 8월 5일에 서킷 브레이크 나왔을 때예요. 우리나라 200포인트 빠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전날에 100포인트 그리고 200포인트 이틀 동안에 300포인트가 하락한 급락한 그 시점. 미국도 이때 많이 빠졌죠. 자, 그 뒤로 미국은 18%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뒤로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3개월 동안에 최근 8월 5일 이후로 3개월 동안에 양 시장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 35% 정도 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이 35% 우리보다 더 선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수가 18% 올랐는데 미국은 S&P가 그런데 애플은 12%, 마이크로소프트는 7%. 그러니까 지수보다 못 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주역이 역시 엔비디아가 50% 올랐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무려 75%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실제로 미국 증시의 가장 주도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7% 정도, 그러니까 지수의 한 반이 채 못 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머크하고 파이자는 마이너스 15%, 머크는 15%나 빠졌고요. 그리고 파이자는 마이너스 7%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5% 상승했고 월마트가 2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방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이무렵에 추천했던 거죠, 그렇죠? 이무렵에 추천을 했던 넥스원이 60% 가까이 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준이죠. 엔비디아나 이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도 한 40몇 프로 오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알테오젠 29만 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5만 원이니까 이제 50% 오른 거죠, 알테오젠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방산과 바이오텍 두 개가 미국의 이제 이런 주식들과 비슷하게 오른 거죠, 그렇죠? 네. 반면에 금융도 우리나라는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특히 이제 KB가 좋았죠. 그래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KB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주도 약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롭게 지금 조선과 엔터가 지금 약간 좀 말이 나오고 있죠. 조선은 약간 좀 추세를 돌렸고요. 엔터는 아직 장기 추세는 못 돌렸어요. 그런데 어쨌건 새로 지금 조선 엔터도 약간 좀 주도주로 부상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죠. 결국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지금 가격에 살 거냐, 그렇죠? 그게 결국 우리나라에서 방산과 바이오텍을 지금 가격에 살 거냐, 결국은 같은 고민입니다. 물론 그래도 미국은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쪽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거의 초토화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 허리가 없는 거죠. 그냥 가장 좋은 주도주 아니면은 다 그냥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좀 올랐죠, 그렇죠? 그동안에 또 한 30% 가까이 바닥에서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주도주를 갖다가 지금 가격에 살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또 계속 투자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시다시피 이제 주도주가 눌림목의 좀 매력적인 가격을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선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오션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엔터주로 갖다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이제 공략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때는 여러분도 한번 좀 매수를 갖다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용감하게 엔비디아를 갖다가 막 사는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두 시장을 비교하고 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가 주도주에서는 진작에 좀 이탈을 갖다가 하고 우리나라의 주도주는 방산과 그런 쪽이기 때문에 두 개의 주도주를 갖다가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기법, 그런 부분에 다 녹아 있으니까 계속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수가 2,400을 깨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근데 만에 하나 깰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깨진다 해도 시총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거의 터널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슬 총알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총알이 있어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쌓아야지만 100점을 맞을 수 있죠. 정확한 목표물, 정확한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차례가 됐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아까 요즘 같은 이런 약세장, 그러니까 반등을 해도 좀 샤이한 반등, 그쵸. 확실히 약세장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럴 때 좀 제격인 기법이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낙주매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좀 찾아내는 그런 기법인데, 제가 지금 시장도 그렇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반대편에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당해봐서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 일단 낙주매매는 기본적으로 좀 손절이 거의 되게 좀 작은 그런 기법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갖다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락할 때 사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던 추천이나 그런 거는 막 이제 올라가거나 좀 한참 올라갔다가 조금 약간 쉴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제때 매도를 갖다가 못하거나 미처 잘 못 오르게 되면 손절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낙주매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일단 경험을 했을 때는 사실 이 낙주매매 기법에서 사실 손절을 갖다가 한 케이스가
되게 좀 손가락에 몇 년 동안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런 수준인데 다만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바로 바닥을 갖다가 바로 이제 낙주매매에서 찾아내는 기법이 방법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그리고 매수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의외로 또 많이 빠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닥이 바로 그때가 바닥이었고 그리고 바로 반등을 갖다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한 주식 중에서는 거의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주식을 갖다가 이제 매수하고 나서 한 뭐 10몇 프로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네. 또 보시다시피 뭐 32,000원에서 순식간에 2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뭐 18%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장중에. 그러면서 또 이제 어쨌건 또 적절하게 또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아무튼 바로 반등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주식이 다 물론 사가지고 바로바로 다 100% 반등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매수를 해서도 어제 뭐 예를 들어서 테크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 어떤 뭐 다음 주의 모멘텀이나 시장 반등 시 제가 보기에 반도체가 좀 주역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빠지더라도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기법 자료에 보시면은 15강에 이렇게 낙주매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낙주매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잘 주시하고 있다가 이런 주식이 이제 너무 심하다. 그렇죠? 급락할 때 그럴 때 이제 매수하는 기법입니다. 보시면 이제 HLB도 이렇게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할 때 이럴 때가 이제 흔히 말하는 투매를 갖다가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매를 갖다가 나올 때 그렇게 이제 매수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올릭스나 뭐 펩트론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께는 펩트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올릭스하고 같이.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막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막 그런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투매가 지나고 나면은 시세가 되게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낙주매매 기법도 기법자를 보시면은 차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모든 종목들이 다 눌려 있죠. 이렇게 많은 하락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은요. 매우 한정적이고요.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SK하이닉스를 정확한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셔서 바로 다음 날 강한 슈팅 만들어냈죠.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USB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 기법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요거까지 무료니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한번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어제 증권가에서 엔터 쪽에 있어서 좀 긍정의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소위 그게 잘 그렇죠. 맞다고 해야 되나?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서 그렇죠. 시간후에서도 굉장히 강세 그리고 오늘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리포트의 힘인가 싶습니다. 이거 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로서 어떤 합리적인 호기심을 갖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리포트가 이제 뭐 수백 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시장이 워낙 약세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도 좀 몸을 좀 사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JYP에 대해서 되게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종목을 제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너무 좀 급등해서 출발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 시가가 뭐 한 10% 그렇게 급등해서 출발을 갖다 하던데 뭐 그렇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 뭐 이 종목이 뭐 오늘 리포트로 좋다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힘이 리포트의 이제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여러 곳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 리포트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리포트를 갖다가 주목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게 이거죠. 애널리스트를 갖다가 평가하는 기준, 애널리스트 연봉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초과 수익률을 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그 부분을 갖다 위해서 진짜 노력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우리가 잘 추리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베스트 리포트의 기법에 선정이 된 종목은 뭐 당일에 막 이렇게 10% 이상 급등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시장이 좋을 때에는 심지어 막 상하가 근처에 가는 종목도 나와요. 예전에도 뭐 효성 TNC 그런 종목이 시장이 좀 받쳐줬을 때는 정말 되게 강한 흐름을 갖다 보이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한 12%가 4일 만에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예, 그리고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한 2개 정도 요즘은 나오는 것 같아요. 2개, 3개. 네. 자,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템베거 기법도 그렇고, 베스트 리포트 기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차트로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차트는 마지막에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갖다가 이제 뭐 과연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일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확인할 때만 차트를 갖다가 체크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결국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황은 어떤지, 수급은 어떤지, 특히 요즘은 업황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리포트의 질 그런 부분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러한 리포트를 갖다가 뭐 찾았는데 뭐 오전 11시 그러면 이미 다 올라버린 후겠죠, 그렇죠? 하루 한 10분 만에 요걸 갖다가 약간 프로세스화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입니다. 이제 이 공략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한 7개의 그런 팩터, 그러니까 이제 그 리포트를 갖다가 결정하는, 베스트 리포트를 결정하는 그런 팩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팩터를 알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 자체로도 이렇게 표를 갖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법 자료에 보시면은 일단 차트 부분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떠먹여주는 오늘의 리포트, 베스트 궁금하시죠?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저희가 8시 30분경에 매일 아침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선별 방법 나는 직접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USB 안에 선별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USB를 제가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직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 좀 선뜻 꺼려지시는 분들, 가끔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USB는요, 약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그 PDF 파일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거기 보시면 가장 그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차트를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각 챕터의 마지막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법들의 차트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뭐 어느 정도 주식을 좀 공부를 하셨다 그러시면 한 뭐 한두 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리포트 이 기법 자료를 갖다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보시다가 좀 이제 나는 좀 앞에 것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더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리포트 1강에서는 1강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좀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월간 차트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을 여기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이 차트 하나만 딱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자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USB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드디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포착주 4개 중 하나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됩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종목인가요? 이 종목 너무 그쵸.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 종목이죠. 네, 바로 해주세요. 예. 아마 뭐 다 지금 이 주식 하면은 참 진짜 애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죠, 그렇죠? 네. 자, 뭐 물론 뭐 당연히 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식이니까 오늘 또 이제 5만 원을 갖다 이탈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일단 처음 추천하는데요. HBM 일단 3 일단 퀄은 통과한 것으로 예, 지금 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통과를 갖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언가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25년부터 이제 당장 4분기부터 출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25년부터 실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예상입니다. 자, 일단 4분기 실적은 일단 매출이 7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인텔에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 적자가 얼마입니까? 상반기 적자가 거의 한 8조 정도 하죠. 예, 상반기 적자만 8조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일단 아무리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이익이 뭐 확 줄어드는 케이스에서도 적자가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이익도 예전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도 9조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 오히려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아마 이제 이 무렵에 이제 54,000원에서 56,000원이 낙주매매 기법상 삼성전자의 매수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56,000원, 61,200원이니까 한 10% 가까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락 없이 그냥 예, 이렇게 빠지더니 지금 이번 달 초에 6만 원에서 지금 이제 5만 원이 지금 깨졌습니다. 자, 일단 뭐 제 생각에 지금 정도면은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가격이면 삼성전자를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300조도 깨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앞으로 시장은 누구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다음 주에 시장이 약간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이제 그 중심에 아마 반도체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반도체가 상승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소외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코멘트가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는 49,000 그냥 오늘 종가 49,900원이고, 그리고 이제 2차 매수가, 주식은 사실 뭐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아파트가 아닌데 왜 주식을 갖다 사실 뭐 올인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가격에 내가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주식, 예, 그런 주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포켓에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게 결국은 포트폴리오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일단 가격은 주 가격은 49,900원인데 혹시나 2차 매수 가격도 일단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 55,000원이고, 좀 궁극적으로 7만 원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좀 매도 가격,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그런 스터디방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단 한 번도 공략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배송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애증의 삼성전자다 지금 울면서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살까 말까 계속해서 째려만 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정확한 타점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약한 반등의 의미, 바닥은 대체 언제일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손해보지 않는 방법, 낙주매매, 오베리, 신차트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애증의 삼성전자,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들고 와주셨네요.
네,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나는 큰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리스크는 적게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욕심쟁이 분들은요,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USB까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